이게 고무줄 영장이라는 게 그래도 구속이 돼. 그 정재계 엄청나신 분들 다 구속되잖아.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구속영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느 경우에 발부가 되고 어느 경우에 기각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뭐 이런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기사에 그런 거 있잖아. 비율로 따졌을 때는 되게 이제 발부율이 높게 돼 있는데 그럼 그 발부율을 뚫고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영장 청구됐다고 유명인 관련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뜨고 하면은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저 사람 무죄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있고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뭐 물론 이제 그 내면에는 또 이제 뭔가 재범의 위험성 아니면은 그 가해자가 다시 한번 신변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근데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범죄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형이 찍혔을 때 좀 형량이 높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질이 좀 안 좋은 사건들도 있잖아요. 뭐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도 되게 죄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뭔가 횡령이나 배임을 했는데 액수가 엄청 크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좀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뭐죠? 관련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진술해다오 이렇게 뭐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컴퓨터를 한강에 던져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들은 폐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자기는 처벌 안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불리한 증거들을 폐기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을 때에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우고 그 다음 도주 우려는 아무래도 뭐 해외 도망간다? 뭐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나중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되게 이론적인 부분이고 공식적인 부분들인데 이 내용들이 사건에 딱 가져가서 결과를 적용시켰을 때 사실 저는 이제껏 경험을 해봤을 때 이게 반드시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재판을 해서 기록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어쨌든 조사 참여를 하면서 뭐 검찰이나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보고 아 이러한 증거들이 좀 불리할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제시를 하지 않는 증거들도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내용이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는지 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럼 원래는 이제 구속을 시켜놓고 뭔가 그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에서는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검찰이 이제 청구를 했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죄가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구속영장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신병에 대해서 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기각이 됐다 손 치더라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기면 다시 재판 단계에서는 또 이제 증거조사를 거치게 돼요. 뭐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고 새로운 증거들이 또 제출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 거치고 나면 이후에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되고 이때 판결 선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반드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서 재판 받는데 재판에서는 무죄가 돼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역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영장 기각됐는데 재판에서 유죄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뭐 외국으로 튀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돈이 재산이 1000조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게 고무줄 영장이라는 게 그래도 구속이 돼. 그 정재계 엄청나신 분들 다 구속되잖아. 발부사에 보면 도주 우려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실 신병이 구속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똑같이 횡령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뭐 횡령이 100억이면은
구속되고 뭐 10억이면 구속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감정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영장 결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린 게 이제는 모르겠다. 맞아요. 이제는 결과를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많이 하는데 이게 네.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속영장이 언제 발부가 되는지, 기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